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굿잡에두 공인중개사 교육과정에 부동산 공시법 담당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칠판을 이제 보시면 지금 여러분 거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제목을 타이틀은 일단 제목은 부동산 뭐라고 이거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각 과목별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저기해서 1차 과목이 민법하고 학계론이 있고 2차 과목이 뭐예요? 공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시법하고 세법을 두 개를 합쳐서 40문제인데 제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몇 문제? 이렇게 24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법이 몇 문제 나오고 12문제 나오고 뭐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게 12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매번 계속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뭐 측량수로조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그것도 길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 지적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법이라고 얘기하면 이 지적법이 왜 이 법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지적에 관한 법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 24문제를 12문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 지적법은 지적법은 여러분 공부하기에 따라서 한 10문제 정도, 다는 못 맞아요. 양심 있지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뭐 다 맞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어디 청주 쪽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은 등기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공부해 갖고 이거를 12개 다 맞고 이 등기는 뭐 1번 찍었더니 한 문제 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뭐 의원부담이 좀 심하니까 일단 이건 한 몇 문제 맞고 한 10문제 정도 맞고 이 등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공부해서 이 등기법을 다 맞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예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한 14군데 정도 확실하게 찍어서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맞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의 목차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뭐예요?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 중에서 뭐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이게. 그다음에 이 대상을 보시면 이 대상에서 뭐예요? 이 대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뭐라고 이거?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다음에 뭐예요? 공유 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이게 이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요건하고 효력 있죠? 이 요건과 효력이 시험 문제 뭐예요? 자주 등장합니다. 요건 효력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이 구분 건물 등기부.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하고 이 등기부 특히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등기 있죠? 가등기. 이 가등기가 가장 시험 문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올해 구분 건물 등기 이게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신청 절차 중에 우리가 적격이라고 총론 중에 뭐가 있어요? 적격이 있는데 이 적격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적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 신청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하느냐 등기를 뭐라고 단독 신청하느냐 여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청서와 첨부정보에서 등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 개인끼리는 뭐예요? 그냥 구두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국가기관에 뭐예요? 등기를 하려면 그 신청서라는 서류를 내야 돼, 서류를. 그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신청서와 첨부정보가 필요한데 요즘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옛날 한 10회 때까지는 계속 문제가 자주 등장했고 그 최근에도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냐면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중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그 집문서가 이 사람이 그 집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니까 그 등기필 정보에 그 고유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그 1년 번호 있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하고 그다음에 정보하고 그다음에 인감인명 있죠? 인감인명.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요즘 뜸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한번 보고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등기를 접수받으면 각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뭐예요? 하지 않는 걸 뭐래? 각하라 하는데 그렇게 각하가 뭐냐?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다음 중 뭐예요? 각하 사유 중에 이제 그 2호 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그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그게 잘 나온다. 그게 잘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 강론은 자 강론에서 자 시험 문제가 자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는 뭐예요? 그 시험 범위 내에 그 시험의 룰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뭐예요? 이 총론 쪽 이쪽에서 잘 나왔는데 요즘은 이 자 시험에 뭐예요? 시험에 자 그 나오는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 강론에서 많이 나와서 총 12문제 중에서 이 강론에서 보통 뭐예요?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거의 반이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뭐예요? 30년 동안 이전 등기는 매년 나왔고 보존 등기 최근에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예요? 보존 등기에서 꼭 한 문제 나오고 이전 등기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용의물권 저당권은 자 용의물권가 저당권인데 여기 지금 뭐예요? 요 아름다운 뭐예요? 오타가 있습니다. 요건 원이 아니라 요건 권입니다. 임차권 얘기인데 자 이런 걸 아름다운 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뭐예요? 뭐하고 용의물권하고 뭐 용의물권하고 저당권이 이제 한 문제 등장합니다. 자 임차권은 여러분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디에 여러분 이제 그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수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강론에서 뭐예요? 변경등기사 문제 나오고 말소등기예사 문제, 가등기에서 이렇게 한 문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이게 하나, 자, 둘 뭐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죠? 일곱. 그 다음에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자 뭐라고? 열하나, 열하나, 열둘, 열둘, 열세, 열네 있죠? 요 14 정도, 14개 정도의 이 부분을 계속 뭐예요?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자, 최소한 1년 동안에 뭐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는 공부하는 양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욕심은 뭐 많이 뭐예요? 많이 뭐 80점도 받고 90점도 받고 뭐 수석하려면 뭐예요? 수석하려면 막 이 90, 뭐 6점 받고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점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뒤집어 보면 6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짜릿한 점수로 합격하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고득점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4군데를 집중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가자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는 이 지적법은 자, 이 지적법은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객관식 공부를 하는 것은 얇게 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통 총설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용어에서나 한 문제 나오지. 자, 시험 문제가 자주 안 나옵니다. 용어에서나 한 문제 나오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록사항은 뭐예요? 자,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집원, 자, 그다음에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자, 그다음에 경계좌표 있죠? 경계좌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재작년에는 뭐예요? 재작년에서 어디에서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에서 한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이렇게 4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28회 작년 시험에서는 자, 어디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이 2문제 나왔어요. 그럼 최소한 어디에서는 요 등록 파트가 12문제 중에서 많게는 4문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뭐예요? 올해도 여기서 최소한 뭐예요? 한 2-3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이 지금 뭐예요?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경계는 꼭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냐? 이게 중에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토지대장과 이 임야대장. 대장에 뭐가 써 있냐? 도면에 뭐가 써 있냐? 경계점 좌표눈법에 뭐가 써 있냐? 근데 물론 이제 그 뒤에는 공부에 뭐예요? 공개와 열람에 관한 얘기인데 자, 특히 공부의 등록사항이 중요해요. 2문제 파트 나온다. 근데 토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이게 달라질 이자입니다. 이 달라질 이자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만약에 뭐 대장에 뭐가 자 이렇게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사항이 만약에 뭐예요? 논에다가 집을 지면 대가 되죠? 인허가 받아서. 그러면 그게 이자가 달라지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그 신등분합제, 신규 등록, 등록전환 뭐예요? 등록전환.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합병하거나 뭐예요? 합하거나. 그다음에 지목 변경하거나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동이 생기면 자, 정리하는데 토지 정도 뭐예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등장합니다. 특히 올해는 뭐예요? 등록 전환하고 자, 지목 변경이 대상하고 이 분할 합병이 넘붙습니다. 여기서 시문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 번째가 신규 등록 봐야 되니까. 자, 요렇게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그다음에 축적 변경인데 이 축적 변경이 매년 시험 문제 나올 게 아니에요. 요즘 책은 뭐예요? 약한 자, 어떤 인간이 들어갔는지 축적 변경을 3년 동안 계속 내서 3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봤자 날짜입니다. 기간만 외우면 되니까 그건 고민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정리에서 뭐예요? 정리도 뭐예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동이 생겼으니까 자, 그 사실관계, 내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대로 그대로 뭐예요? 공부를 정리해 주는 게 자, 파트인데 여기서 뭐예요?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정리가 있고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촉탁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통지 사유 있는데 많게는 뭐예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오니까 자,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에서 보통 이것도 두 문제, 세 문제입니다. 측량이 절차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2문제가 나오는데 각 파트별로 뭐예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딜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자,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지금 뭐예요? 이 기본서 강의는 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올해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그런 사항이라면 그걸 꼭 해두시고 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확실하게 이제 암기를 해두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디가 나올 건가 이제 자, 봤으니까 자, 지금 뭐예요? 왜 우리가 뭐예요? 왜 부동산 뭐라고 얘기해서 부동산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해서 이 공시법령이라 해서 자, 뭐하고 뭐를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과 자, 무엇을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법과 자, 그다음에 등기법과 그다음에 무엇을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법을 뭐예요? 함께 배우는지 그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 이해를 하고. 자, 분명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뭐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했어요. 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지적법은 뭐예요? 공부 만든다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땅은 하나 있는데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자, 공적 장부를 몇 개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자, 국민들한테 뭐예요? 아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뭐는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을 뭐 할 때 중개를 할 때 자, 뭐하고 이 지금 뭐예요? 이 부동산 이 등기부하고 이 대장은 볼 줄 압니다. 그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떤 뭐예요? 5월 달에 어떤 젊은 친구가 자, 뭐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좀 늦게 왔습니다. 5월 달이라.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 교수님, 이제 표제부에는 그 토지나 건물의 표의사항, 갑구는 소유권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해사항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럼 선생님, 그 병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표제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표시를 쓰는 것이고 이 갑구라고 하는 건 소유권사항이고 을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쓰는 건데 왜 도대체 갑구라고 했을까?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자, 그 일본 시대 때는 그 우리가 뭐예요? 지금 아이들은 1, 2, 3, 4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1, 2, 3, 4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거 가하불병정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게요. 그래서 갑구예요. 자, 그런데 자,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어디 갑구는 이제 첫 번째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니까 중요하니까 소유권을 쓰고 그다음에 뭐예요? 을구는 자, 소유권이 아닌 그 이외에 예컨대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 돈 빌리죠? 그런 저당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예요? 다시는 뭐예요? 병구가 언제 나오냐? 자, 그런 걸 뭐예요? 못하고 확실하게 저기 하기 위해서 제가 확실히 해줬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병구 없다고. 절대 병구는 뭐하고 안 나온다고 확실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순서를 보면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자, 누가 국가가 얘한테 세금 거두려고 이 대장을 맡는데 자, 소유권을 이제 여기다 등록합니다. 왜? 우리가 뭐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물자가 만물 물자입니다. 자, 물건, 토지나 건물이란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 자, 원시 취득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토지 소유가 돼서 자 대장이 뭐예요? 소유권자 갑이라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디 있다면 이게 소재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이라고 소재를 쓰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지번이라고 하는 게 지번이 100이라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번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번지죠.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뭐가 지번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뭐예요? 번지수였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뭘 관리하기 위해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땅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28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자 여기 땅에 뭐예요? 물배수가 뭐하고 용이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뭐예요? 직접 이용하고 벼연 미네랄 완고를 재배한다. 자 표 심었다 답이고 자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5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니 어린 시절 자 어린 시절 생각해 보는데 자 어린 시절에 보세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토지가 있다면 어디 가로하고 뭐예요? 세로를 측량을 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지 면적이 이제 500이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자,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삼각형은 뭐예요? 사각형이 반이죠. 그러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이 반이니까 나누기 2하죠. 그거 생각해 보자는 게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이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아니면 뭐라고 그냥 선생님이 뭐예요? 조패니까 할 수 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뭐예요? 60점이라고 하는 자 절대평가 60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용을 다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하게 되면 암기하게 되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이해는 다 돼요. 나이 드셨으니까 고개는 다 끄덕여져요. 근데 암기가 안 되니까 59.5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뭐예요? 젊은 친구들은 자 그냥 뭐예요? 그냥 암기만 하면 60점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누구한테 이런 뭐예요? 이런 자 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재산세라는 세금을 걷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는 뭐예요? 자 어른들은 다 알아요. 왜 세금을 내는지 이해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몇 월 달에 내냐 그게 문제예요. 몇 월 달에 내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이 토지분 제한세는 9월에 내요. 그럼 건물분 제한세는 뭐예요? 건물분 제한세는 당연히 뭐예요? 건물이니까 자 몇 월 달에 이게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뭐예요? 토지를 두 글자니까 건물 7월에 토지 두 글자니까 이게 9월이다. 그 시험 문제는 9월 달 찍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살면서도 이 문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과연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냥 암기해서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한지 그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자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예요 지금. 암기가 이해가 안 되면 뭐하라고? 암기합니다. 암기 꼭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뭘 갖고 있다가 이제 자 대장 갖고 있으면 9월달에 세금낸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이 부동산을 뭐 하고 싶은 이제 팔고 싶으면 그때 등기하는 거예요 이제. 등기해서 자 이게 등기해 오게 되면 등기는 신청할 때 뭐예요? 이렇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뭐가 있고 신청서가 있고 그죠?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에 이렇게 뭐예요? 신청서에 자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해 오면 등기관이 그대로 뭐예요? 땅을 하나하고 국가가 공적 장부를 2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적는다니까 그대로. 여기다 뭐 1번에서 뭐라고 충청도 서천군 장항읍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라고 쓰고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다 이렇게 뭐예요? 갑이다 이렇게 쓴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 내용이 2개 똑같죠? 근데 만약에 갑이 보존등기 한 이유가 뭐라고? 이전등기 하려고 했으니까 소유권이 을로 바뀌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국가기관이 부동산 하나인데 공부를 2개를 만들었으니까 뭘 보내주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주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그게 보내줘야 되는데 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행정상의 실수로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는 계속 을이고 여기는 계속 뭐예요? 갑으로 돼 있다면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등기부 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OT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사무실에 있는데 손님이 이 등기부하고 뭐예요? 이 대장을 가져와서 등본을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왜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우리고 여기는 뭐예요? 갑으로 돼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 뭐가 맞느냐 물어보면 이게 맞는다. 그 얘기 지금. 응? 을이 맞으니까 이거 가지고 고쳐라는 게 을로.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공시법령이라 해서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이 두 개 있는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서로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뭐예요? 문제에 봉착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니까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서로 내용이 틀리면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가니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이거? 소등심이라고 외우자 소등심이라고. 그러면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인허가 받아서 답에다가 뭘 줬다는 게 이거? 집을 줘서 만약에 지목이 대로 바뀌었는데 그럼 어디에서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제 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도 보내듯이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고치라고 촉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촉탁. 그럼 여러분 이제 법률적인 용어 중에 촉탁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일반인들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자 누구는 자 이 지금 뭐 같은 국가기관끼리 자 이 행정관청 소관청 있죠? 보통 지역에 따라서는 구가 없는 데는 시장이 자 그다음에 구가 있는 데는 구청장이 소관청인데 이 소관청이 촉탁을 해요. 등기를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2번 그래서 뭐예요? 다른 건 내용이 같고 뭐만 자 이 답만 뭐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로 고친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뭐냐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뭐가 생겨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자 뭐가 있다고? 오류가 있어서 만약에 뭐예요? 오류가 있어서 이 대를 뭐예요? 오류가 있네 지금. 대를 못 고치고 그대로 여기가 답이고 여기가 뭐예요? 자 대로 바뀌었으면 자 손님이 아까 똑같이 등본을 가져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여기는 왜 대인데 여기는 아직도 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가 맞는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표시는 토지 표시는 자 토지 표시는 뭐예요? 표시는 뭐가? 대장이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자 소등심에 뭐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고 이렇게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자 이건 기본입니다. 항상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이 두 등기부와 대장이 있어갖고 부동산은 하나인데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내용이 틀리면 소유권이 서로 틀리면 등기부가 맞고 뭐가 토지 표시가 틀리면 뭐예요? 대장이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이라 해서 공인중개사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왜 두 가지 법을 같이 배우느냐. 그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뭐예요? 공부를 출발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영상의 특성은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뭐예요? 일단 한 2번 다시 듣고 계속 뭐예요? 다시 들은 다음에 최소한 뭐예요? 여러분 동영상은 많이 뭐 한 5번 정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삼습니다. 세상에 한 번 듣고 딱 뭐예요? 정리가 되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버지. 만약에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되신 분은 꼭 오늘 뭐예요? 동영상 듣고 나서 자 이 내과 가셔갖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가 사이버가 된 거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웠어요. 소등심의 지장책이라고 외웠죠? 근데 딱 한 번 외웠으면 그게 머릿속에 끝까지 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뭐예요? 회식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고깃집 가서 뭐예요? 그 고기 먹으러 갔는데 그 메뉴판에 뭐가 뭐냐면 그 뭐예요? 갑자기 꽃등심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소등심이 뭐라고 외워져 이제 꽃등심 하다가 꽃이 뭐지 막 그러다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걸 외웠는데 이게 어디 써먹느냐 이게 어디 써먹냐 그 어디 써먹냐 이게 보시면 자 이게 어디 써먹냐 이게 보시면 이제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냐면 자 이런 지문입니다. 뭐라고? 등기부와 자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의 뭐예요? 토지 표시가 자 토지 표시가 뭐하다는 얘기야 이거 불일치할 경우다 아니죠.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한 경우다. 불일치한 경우는 자 토지 소유자는 자 소유자는 뭘 중심으로 자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데 자 소유권자는 뭐예요? 소유권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나왔으면 아니 토지 표시가 뭐 하는데 이거 불일치하는데 친장 찍으라 그랬지. 등기부 중심이 아니라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 등기부가 중심이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뭐예요? 맞으라고 준 문제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 얘기니까 주의해서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왜 우리가 뭐예요? 공시법령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등기법과 지적법을 왜 같이 배우느냐 이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내용을 봤으니까 일단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자, 무엇을 등기법에게 목차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봤어요, 이제. 당연히 자, 모두 봤으니까 뭘 배우는지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 이제 거기 목차가 나오고 이제 등기법 그래서 등기법 그래서 거기 총칙 나오죠. 1장에 뭐가 있고 총칙 나오고 등기소 등기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3페이지에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 목차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부분은 이 총설 부분은 이 총설 부분은 자, 뭐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기본 뭐가 있고 기본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이 있고 자, 그다음에 등기에 뭐가 있고 등기에 종류가 있고 등기에 뭐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자, 그다음에 유효 요건이 있고 자, 그다음에 등기 효력 이렇게 이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몇 페이지에 3페이지 의미 작용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거기 1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자부의 전산정보 조직에서 기록 또는 기록한 자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얘기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거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표제부가 있다 그랬죠? 그 표제부 그다음에 갑골부가 있는데 무슨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는 여기 이제 쓰는 게 그거예요. 자, 1번에서 자, 1번 그래서 충청남도 소천군 장읍 옥산이죠. 이게 바로 행정구역 소재예요. 근데 땅 번호 지번이 100이고 그다음에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라고. 그래서 이게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사실관계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 쓴다 아니죠.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게 만약에 무슨 등기부라고 자, 건물 등기부다. 네,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라면 자, 당연히 건물 등기라면 자, 여기 등기부상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집이 아니가 무슨 상가 건물이 있다 치면 여기 이제 여기 예컨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죠 얘기죠. 그러면 이게 소재이고 이게 100이 항상 건물은 이렇게 건물은 어디 땅 위에 있는 거니까 이 건물에 이 대지 지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는 게 슬라브 지붕이 건물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건물이면 다세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가 건물을 우리가 상가 건물에 쓰지 않고 근린시설이라고 씁니다. 근린시설. 이게 건물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만약에 10층이라면 1층, 2층, 3층, 4층, 5층에서 건물의 면적을 쓴다. 이런 사실관계와 갑구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하는 거야 이거. 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2번이 2번이 그 3페이지 2번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동그라미 그 니은 있죠? 그걸 별표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를 했고 그 내용을 봐보자. 왜? 우리가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186조에 자, 이 민법 몇 조? 민법 186조에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자, 이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등기라는 이 민법 조문에 의해서 하위 법률에 자, 무슨 법을 등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뭐 때문에 하는 거니까 물권에 대한 변동 때문에 하는 거니까 도대체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 이게. 그러면 민법을 아무리 쳐다봐도 등기를 하라 그랬지 어디까지 등기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생긴 게 없다는 점. 그러면 종전에 옛날에는 종전에 옛날에는 그 옛날에 보시면 자, 옛날에는 누가 자, 이 등기관이 종이에다 종이에다가 자, 뭘 했어요? 기재를 직접 했어요. 기재를. 종에다 기재를 했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직접 썼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보존 게 누구? 갑이라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뭐예요? 의리다. 이렇게 직접 썼다니 이렇게 쭉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 만약에 뭐예요? 아 저당권이 7억인데 공을 하나 더 붙이면 70억이 돼서 뭐예요? 나중에 뭐가 되면 자 나중에 뭐예요? 자 그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그 등기관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름자들은 도장을 찍었으니 이걸 날인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기재하고 플러스 못까지 하면 날인하게 되면 등기가 뭐예요? 완료가 됐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자 옛날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우리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예요? 갑자기 일주일 지났는데 5천만 원이 뛰었어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뭐예요? 5천만 원 또 뛰었어. 그럼 뭐예요? 1억이 뛰었어. 여러분 같으면 집 팔았는데 저 뭐예요? 2주 만에 1억이 됐으면 뭐예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뭐 한 1억이 올랐는데 잠도 잘 자고 막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예요? 마누라하고 협의도 없이 만약에 팔았으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마누라한테 뭐예요? 무슨 가진 핍박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이 도장이 뭐예요? 도장이 뭐예요? 뭐 하더란 얘기예요 이거? 날인이 안 보이더란 얘기 날인이. 그러니까 이 갑이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얼굴이 화색이 변하면서 날인이 없네? 그러면 이거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 갑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민법을 찾아봐도 뭐예요? 등기하라 그랬지 뭐예요? 어디까지 한지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등기는 뭐예요? 도장이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에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기면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소송을 통해서 뭐예요? 판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판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판결은 뭐예요? 자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는 그냥 판결은 제가 갑자기 뭐예요? 그 이순재 씨라고 하는 뭐예요? 그 탤런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고에 나와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하라고 그냥 외우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서 했던 판례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럼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자 사랑하는 원고 갑아 등기관이 스스로 뭐예요? 도장을 안 찍었지만 이미 기재가 돼 있고 뭐예요? 당연히 그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필 정보가 교부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옛날 얘기다.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 처리로 다 바꾸니까 자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보고 자 뭐예요? 이렇게 키보드 있죠? 키보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다. 네, 기록.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모니터에다 생각해보세요. 모니터에다 어떻게 도장을 찍어? 말도 안 되지. 모니터에 도장을 못 찍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지방법원장한테 부여받은 무엇을 식별보를 뭐예요? 기록하게끔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등기가 완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과연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기록하고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완료가 되면 자 식별보를 기록하는 게 사람마다 자 빨리 빠른 사람 그다음에 나중에 느리느리 하는 사람 딴 생각하다 하는 사람 언제 식별보를 기록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소급해서 여러분 접수할 때 거기 써 있죠? 그래서 3페이지 책 보시면 기록의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접수할 때가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자 뭐라고? 자 이 접수시가 언제냐? 이 접수시는 자 전산 정보 조직에 의한 전자적으로 한번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저장할 때 있죠? 이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겠다.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저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자 이게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그 한글 같은 거 파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화살 표시 커서 갖고 클릭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클릭해서 그 저장할 때 있죠? 요때 뭐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접수된 걸로 본다니. 다시 뭐라고? 등기가 언제 소유권이 언제인지를 바뀌느냐 하면 등기관이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면 식별보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자 그때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접수 받을 때 이때 물권이 생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접수의 효과 있죠? 접수 효과를 왜 실익을 따진 실익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게 되면 대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대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 대리 공부하게 되면 자,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뭐예요? 자, 등기를 신청했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를 유효하다는 판례를 배워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적법한 신청의 시기는 언제냐 그런 얘기죠. 지금 시기 언제 하게 되면 그 대리는 제 모습을 잘 보세요. 대리는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신청을 하죠. 신청할 때 뭐야? 이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냐면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어야 돼 이게. 이 클릭하는 걸 보고 죽어라. 왜? 클릭하는 게 이게 저장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평면적이지만 이 등기법은 뭐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등기하라고 그랬는데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는 민법이었으니까 어디에 이 등기법 6조에 자, 뭘 받을 때 등기가 완료되면 뭐예요? 접수 시에 효력이 생긴다. 자, 그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충분히 설명해 들었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뭐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된다.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죠.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앞으로 소급해서 자, 접수 시에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 잘 기억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3페이지에 자, 그 내용 중에 그 2번 물권 변동 시기에 대해서는 등기법이니까 그 내용을 잘 좀 이해해 두시고 봐보자. 그런 얘기죠.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자, 뒤에 이 자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